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럭저럭 끝이 났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깔끔한 선거였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실제로 트럼프 현 대통령하고 바이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선자 신분인 이 두 사람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쪽에서는 이번 그 선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랬던 사람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투표권은 없지만 전 세계인 중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선거 자체가 결국은 부실했다든지 또 부정하다든지 이제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정치색이 좌파다 하는 쪽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선거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선거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는 결함이 있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일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미국인의 선택,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 것이죠. 만일 미국인 절대 다수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고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전혀 의문 없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겠죠. 그런데 논란이 있든 말든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를 절대 다수가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현재 이 지구의 환경,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 인류의 환경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과학자들도 예측을 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보다도 더 뜻밖의 일들, 불행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 팬데믹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북측의 김정은 세력, 그들이 핵무기를 들고 설치는 바람에 그래서 죽음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곧 자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계를 좀 늦춘 것은 사실입니다. 비핵화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늦추기는 늦췄다. 지금 김정은이는 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만은 아니었다. 어쩌면은 우리 인류가 자유와 민주주의와 질서 그리고 공존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결국 우리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분명한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 환경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에서 더 살 수 있을까? 우리 인류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할 것은 없고, 상황은 닥치면 닥치는 대로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문제 푸는 게 특기인 그런 존재이니까. 어떻든 지금 환경이 안 좋다, 여건이 안 좋다, 아주 심각하게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조건 하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트럼프 후보하고 바이든 후보 중에 누가 미국을 위해서 더 나은 대통령감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은 대통령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강하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 초조해하지 않는 사람, 게다가 실천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민을 더 안정되게 하고 실제로 나라를 착실히 그런 상황에서도 발전시키고 유지를 한다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비관적인 사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한 환경이 이럴 때 좌파는 결국 같이 자살을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좌우를 아무리 기회의 균등으로 똑같이 기회를 주자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파가 앞에 나서야 국민이 산다, 그런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은 왜 트럼프인가? 이것은 이 리마연 채널 지난 강의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다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레이건을 잇는, 계승한, 그리고 골드워터를 계승한 그런 그 계보를 잇는 이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가깝게 지내고 문재인 씨하고 문재인 씨의 전략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움직이고 해서 처음에 기대했다가 그를 싫어하게 된 그런 보수 측의 활동을 하는 그런 시민운동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분명한 그런 공화당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념가다. 그 사람은 그냥 해픈 사업가여서 정치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펜스 부통령하고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너무 반대다. 이거 어떻게 같이 가겠는가? 거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포장을 한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러닝메이트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펜스 부통령을 보면 항상 반듯한, 소위 각이 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강직한 모습,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이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 뭐 바다 건너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국민이니까 설령 뭐 우호적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것은 공화당 그 트럼프 후보의 캐치플레이즈이기도 했죠. 그것은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미국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 국민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는 세계 속에 있습니다. 미국 속에 있지 않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어떤 세계가 지금처럼 상황이 나빠서 무질서해질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어떤 강력한 구심점이 있으면 사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강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공화당과 같은 정치색을 띤 곳에서 미국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이 세계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약해질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은 계속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A, B 중에 A다가 아니고 B가 아니어서 A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강자의 선택이 아니고 어떤 그 중개자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 미국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다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힘이 응집돼서 나올 것이고 이 세계는 불균형해질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충돌하는 곳이 나올 것이고 자칫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혹시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은 극도로 올라간다. 이제는 북한 하나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세계인이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데에는 바로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은 왜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미국인이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그 뜻이 왜곡되게 표시돼서 그렇다고만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트럼프 후보를 찍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테니까. 도대체 왜 미국인은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해질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잡지 않았을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역시 털없는 원숭이다.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현상이 그 현상이 모든 것을 좌우해버린다.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당수는 눈앞의 현상에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현명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두뇌가 우수한 그런 국민으로 계속 성장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국민이 성장하지 않고 국민이 사육이 돼버리고 계산만 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할 줄 모르게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재자는 행복할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어항 속에 있는데 같이 죽어갈 뿐이죠. 이 눈앞의 현상 때문에 미국 국민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했다. 그게 뭐냐?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도 될 겁니다. 초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해도 미국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사실은 21세기에 그 발달한 기술, 이 기술이 악한 기술로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또 기술은 발달하고 의식주는 풍족해졌지만 인간이 두뇌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인 문제다. 만일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해간다면 그거 인간들이 자초한 거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코로나19보다도 더 문제가 된 것은 루머. 여기에 언론사들이, 언론 방송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죠. 겨우 1세기 남짓, 과거에 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킬 수 있는 일을 앞서서 하는 게 당신들 언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 그들이 이번에 이 루머를 퍼나르는데 돈을 받고 거래를 했죠.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이 표를 받게 하려고 그런 거래를 한 것도 거래는 거래입니다. 이 언론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죠. 언론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뭐 했습니까? 갑자기 개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분노했죠. 이 루머, 언론의 타락, 그리고 국민이 수준이 떨어져서 분노하는 자로, 지적인 자가 아니고 분노하는 자들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미국 자체의 불안정화, 이것도 문제는 되겠죠. 이민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21세기는 세계 각국이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조작을 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끼어든 것이죠. 가서 국민들을 요리한 겁니다. 그러면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부터 쉽게 요리가 되겠죠. 분노하는 군중으로 동원이 될 겁니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미국이 그럴진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것은 분명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강해야 하고 두뇌가 우수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까지 언론의 그 선동에, SNS의 그 루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열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분노를 쏟아내는 이런 데 넘어가는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죠. 또다시 계급의 시대로 들어가고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도 아까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미국인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현실의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품격 있는 국민이 되지 못하면, 국민이 지금과 같이 현상 앞에서 조종당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국가는, 우리의 국가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주 고차원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주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선거가 망가졌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타락하고 돈에 팔리고 머리가 나빠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거나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국민이 됐다. 역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에서
이러한 정치 교육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